힘내보자. 네. 자, 드디어 우리가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한지 3주 중에 2주 만에 확률을 배우게 됐다. 확률을 배우게 됐어. 드디어 확률을 가는데 통계는 확률 배우고 나서 할 건데. 자, 일단 기본 용어들부터 봅시다. 적어놓은 거. 자, 시행이 뭐냐? 시행 누구야? 자, 얘는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 가능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이거 시행이라는 정의 가지고 자 문제 다음 중 시행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시행이 어떤 건지만 알면 되겠다. 어떤 거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반복 가능하지? 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 앞뒤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지? 네. 그다음 뭐 주사위 굴리기 주사위 뭐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 자, 표본 공간이란 뭐냐?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내가 수업 들어간 반한테는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수학이라는 거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집합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집합을 기준으로 모든 수학적 요기를 정의를 하는데 얘도 약간 그런 시도지.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뭐 말은 복잡한데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자, 주사위를 굴린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를 굴릴 때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까?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 2, 3, 4, 5, 6이지.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된다. 주사위 같은 경우. 뭐 동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앞면, 뒷면. 뭐 이렇게 되겠지. 알겠나? 그래서 보통 표본 공간은 우리가 S라고 쓴다. 대문자 S를 써서 뭐 이렇게 쓴다. 여기 쓰고 사건은 뭐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뭐 딱딱하게 얘기해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런 거고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우의 수 있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런 게 전부 다 사건이란 거다. 예를 들어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주사위를 굴렸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나오는 사건 이렇게만 바꾸면 된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2, 4, 6 이런 거지. 2, 4, 6은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자, 사건 중에서 이제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뭐 주사위로 따지면은 6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겠지. 자, 밑에 봅시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것도 우리 경우의 수 했던 거랑 똑같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뭐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알겠지? 예를 들어 이제 뭐 2의 배수 또는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하면은 합집합이고 2의 배수 그리고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야? 2, 4, 6이야.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야? 1, 3이야. 얘네 둘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지. 이런 사건 두 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 말은 뭐야?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면 대반 사건이다. 다음, 우리가 이제 경우에서 문제 풀 때도 종종 썼던 거야, 그렇지? 종종 썼던 건데 예를 들어 뭐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런 거는 어떻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줬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A와 A의 여사건은 뭐다? 배반 사건이다. A와 A의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다. 자, 예제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자, 전체 표본 공간부터 구해볼까?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돼? 1, 2, 3, 4, 5, 6이 된다. 자, A는 뭐? A는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호.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C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 6. 자, 첫 번째 질문. 사건 A 또는 사건 B. 자, 또는은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고? 합집합. 그러니까 1, 2, 3, 5. 이게 정답이다. 왜냐면 사건을 물어봤으니까. 사건은 저기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두 번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A 그리고 B. 얘는 뭐? 5. 3번. 배반 사건인 두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두 개 말하지? A랑 C가 되겠다. 4번. 사건 A의 여사건은 A의 여집합의 사건이니까 2, 3, 4 이렇게 되겠다는 거. 되겠나? 뭐 우리 경우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똑같은데 조금만 용어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을 뿐이다. 자, 넘어갑시다. 확률. 드디어 확률이 나왔다. 드디어. 확률과 통계의 확률. 확률은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 하면은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 뭐라고 쓰냐면은 P의 A라고 쓴다. P는 여기서 뭘까? probability 이제 확률의 정의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 수로 어떻게 나타내냐? 그거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보자.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PA는 뭐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일단 이렇게죠. 일단 이렇게인데, 자, 내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이 다음 말이 중요하다. S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할 때,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NS분의 NA로 쓸 수 있는 거야.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원 사건이 아까 뭐라 했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했다. 근데 왜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해야 되냐?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해야 되냐? 자, 니네 뭐 닌텐도 게임 중에 마리오 파티 해본 사람? 마리오 파티 하면 어때? 그 주사위 별의별 주사위 다 나오지? 예. 자, 내가 그것처럼 이 주사위를 하나 갖다 와갖고 6 대신에 1을 썼어 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이 2개고 5까지밖에 없는 주사위가 되겠지. 예. 이 주사위에 표본 공간 S를 구해보자. 이 주사위를 굴릴 때 표본 공간, 굴리는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을 구하면 어떻게 돼? 1, 2, 3, 4. 이렇게 되지. 1이 2개라서 1을 2개 적진 않잖아. 예. 근데 그럼 얘는 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나? 그럼요. 아니지. 왜 1은 두 면에 있잖아. 6분의 2. 그치. 근데 얘를 봐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다는 조건이 없으면은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얘는 NS는 5고 1이, 그러니까 여기서 1이 일어나는 1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은 얘랑 얘가 달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 근데 밑에 걸로 해보면 뭐야? 5분의 1이지. 얘네가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나?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냥 경우의 수만 2번 구하면 된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우의 수 구하는 연습을 한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거 예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률의 기본 성질 봅시다. 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 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니네가 이제 그냥 알고 있는 확률의 개념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그런지 증명을 하는 게 또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이 사건 A, 사건의 정의가 뭐였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었어. 맞나? 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맞나? 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지? 예. 여기 부분 집합 밑에 등호 친 이유는 A가 공집합도 될 수 있고 S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 그러면은 공집합이 A의 원소, A의 부분 집합이고 A가 S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은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 당연히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더 작아야 되지. 사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집합론에서 증명을 하지만 그렇다 치고 이렇게 되지. 이 세 변을 NS로 나누자. NS는 어차피 양수,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얘가 얼마? N 파이 얼마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0. 그 0은 뭘 나눠줘 0? 여기는 1. 그래서 이거는 PA. 그렇기 때문에 P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는데 그러면 PA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지. 여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이 부분 집합에서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A가 뭐일 때? A가 공집합일 때. A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인 주사위를 굴렸는데 주사위 눈금이 7이 나왔다. 이거는 공집합이지. 다음 확률이 1이 되는 경우는 다 무조건. 이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지. 네.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부분 집합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지. A랑 뭐랑 같을 때? S일 때. A가 표본 공간이랑 같을 때. 표본 공간이 사건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확률에 대한 약간 오개념들이 있어. 오개념들. 확률에 대해서 너무 이 수학적 확률이랑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랑 약간 잘못될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 어떤 거냐? 자, 0부터 1까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0. 사이에 2분의 1. 2분의 1, 0.5. 자, 근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0부터 1까지 있는 숫자 중에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했는데 0.5를 말할 확률을 구해볼까? 여기로 구해볼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얼마야? 무한. 무한이지. 0부터 1까지 숫자가 무한계잖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0.5를 말하는 경우에서는 하나잖아.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 무한분의 1이야. 0이지. 확률 0이란 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인 확률로 생각하면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랑 이제 좀 혼동을 하지 말아라. 그냥 확률은 직관적인 걸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 말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배우고 지금은 굳이 얘기 안 할게. 거기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사실 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잘못된 개념. 자, 오늘 비율 확률이 70%래. 비율 확률 70%. 그럼 어떡할래? 우산 들고 나갈 거야? 네. 비율 확률이 30%래. 그러면. 안 들고 나가요. 그럼 비율 확률 50%면. 이제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0%를 넘으면은 일어나는 상황이고 50%를 안 넘으면 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그 기상청에서 이제 비 예보를 내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나? 오늘 몇 퍼센트 확률로 비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게 그거? 이제 기상청도 이제 자기네들이 몇십 년간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잖아. 예. 몇십 년간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정도 공기 상태일 때, 이 정도 공기 상태를 가진 날이 한 10일 정도 있었는데 그 10일 중에 6일은 비가 왔다 라고 하면은 60% 확률로 비가 오는 거야. 그것도 수학적인 확률이지. 그런 거야. 얘네가 이제 관측을 한 거지만 사실 통계적 확률에 가깝나? 아무튼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내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확률을 너무 수학적인 확률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수학 문제 풀 때는 수학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자, 마지막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합시다. 표본 공간이 S 두 사건 A, B에 대해 AB에 대해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뭐라고 쓰냐? B에 A 합집합 B 라고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어떻게 P에 A에서 P에 B 더하고 P에 A 교집합 B를 뺀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P에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의 원소에서 S의 원소를 나눈 거지. 얘는 A 합집합 B의 원소는 A의 원소, B의 원소 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뺀 거고 분모는 그대로 이거다.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얘가 PA. 뭐 체크도 안 했는데 뭘. 이거는 PB, 이거는 PA 교집합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률의 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